당신 정말 처녀가 맞아? 먼저 몰래 타씨를 유혹한 게 아냐? 강간당했지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똑같이 재판을 받아야 한 여인이 있습니다. 1600년대 시대 배경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재판받는 7개월 내내 재판관과 수사관들에게 2차 강간을 당하였죠. 엄지손톱을 조이는 고문을 받는가 하면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결국 징역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3개의 강간 재판을 받은 그녀의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입니다. 그녀의 별명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최초의 직업 여성 화가 그리고 여자 카라바조 대화가입니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입니다. 남자의 목을 치는 다부진 여인. 1620년경에 그려진 이 작품은 똑같은 주제로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이 더 있는데요. 이탈리아 천재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것이 바로 그것이죠. 구도부터 선명한 명암 대비 사람들의 포즈까지 거의 99%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이 그렸냐고요? 카라바조의 막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의 영향을 받은 화가는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당시 로마에 살았던 거의 모든 화가가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걸요. 이들을 한데모아 카라바제스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구약 성경 제2경전 유디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속편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레스티나의 조그만 성읍인 베툴리아가 포위되자 신심 깊은 과부 유디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적군에게 나아갔죠. 적장 홀로페르네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하고 말았어요. 유혹하기 위해 연애를 벌이는데 대래 자기가 술에 잔뜩 취해 쿨쿨 잠들어버리고 맙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유디트, 적장의 목을 단번에 내리쳤어요. 구도는 똑같지만 어딘가 분위기가 달라요. 카라바조의 유디트가 가녀리고 흰 피부의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아르테미시아의 유디트는 힘센 장부 같아요. 또 카라바조의 유디트, 이런 자세를 취하고 제대로 칠 수가 있긴 한 걸까요? 아르테미시아의 유디트는 누가 봐도 전심으로 목을 베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알려진 최초의 직업 여성 화가입니다. 여러분은 왜 화가 중에 유명한 여성은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당시엔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대다수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화가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여성 화가는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을까요? 1920년경에 들어서면서부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세계대전 탓에 남자가 없었거든요. 이것도 안타까운 이유이죠? 근데 이전에는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바깥일은 남자가 도맡아 하고 집안일은 오직 여성의 몫이었죠. 이전엔 대다수의 그림이 종교화와 역사화였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겠죠? 학교에 가지 못했던 여성은 당연히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아예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수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부자나 왕족, 귀족이라면 사비로 집에 교사를 들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업을 잇기 위해 부모가 화가인 경우 자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젠틀레스키 또한 이 케이스예요. 르네상스 시대 이전엔 대다수가 수녀와 수도사가 되어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들어갈 사파나 벽화를 그렸기에 따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191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폰 빙엔. 그녀 또한 수녀였고 화가였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까요? 화가로서 그림도 잘 그렸지만 철학부터 과학, 약학, 의학까지 다방면으로 활약하였기 때문이에요.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드디어 여성 화가가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었어요. 소포니스바 앙기솔라는 베르나르디노 캄피라는 유명한 화가에게 교육받았는데요. 그녀의 그림을 본 미켈란젤로는 대단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라비니아 폰타나 또한 유명한 직업 여성 화가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직접 그림을 배웠는데요. 교황 클레멘스 8세에게 초청을 받아 로마에서 활약하였어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온 집안일을 남편이 도맡아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내조가 장난이 아니죠? 금술도 좋아서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성 화가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죠. 주인공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아버지 오라치오 젠틸레스키 또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림은 잘 그렸지만 카라바조와 같이 어울려 다니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친구의 영향을 받아 명암 대비가 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냈는데요. 이런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녀 또한 카라바조풍의 그림을 그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12살이란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일을 도와 물감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17살에 그린 수산나와 장로들을 보세요. 재능이 넘치죠.
이 그림은 화가들의 단골 소재인데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산나가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존경받던 장로에게 무려 성관계를 요구받죠.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남자와 간통하는 걸 목격했다며 거짓 고발하겠다고 협박당합니다. 한껏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모습이에요. 공포와 절망, 수치심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그녀의 인생을 예견하는 한 장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고용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19살, 아버지는 벽화 작업을 위한 조수로 피렌체 출신 아거스티노 타시라는 화가를 고용합니다. 카라바조 이상으로 성격이 괴팍하고 고약했는데요. 처제를 강간하고 부인을 살인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아르테미시아에게 원근법을 가르쳐주다가 강간하였죠. 아르테미시아는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당시 그녀는 재판받는 내내 2차 강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엔 자신이 처녀임을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재판관들은 네가 정말 처녀가 맞느냐며 작업하는 동안 타시를 직접 꼬신 것이 아니냐며 말도 안 되게 추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방지한다며 엄지손톱을 조이는 가진 고문을 당하였어요. 결과적으로는 타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징역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녀는 더는 공방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 없었어요. 강간 사건 이후 되려 모든 남자가 그녀를 노렸으니까요.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별채를 지어 집안일을 돕던 하녀와 함께 지내도록 지원합니다. 나이도 가깝고 사이도 좋았어요. 안타깝게도 하녀가 돈에 눈이 멀어 타시에게 다시 한번 그녀를 되팔고야 말았어요. 아무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녀는 타시가 들어오도록 침실문을 열어주었어요. 아르테미시아는 하녀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녀에게 아버지는 피렌체에 살던 남자를 소개해주는데요. 그렇게 남편 따라 피렌체로 이사한 아르테미시아, 다행히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그린 그림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예요. 사실 로마에 살 때 젠틸레스키는 재판을 끝내고 똑같은 그림을 한 장 더 그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선 옷이 푸른색인데요. 그녀의 엄청난 힘과 표정이 바로 타시를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피렌체에서 그린 그림은 다른 곳이 생겨납니다. 옷 색깔이 다르죠? 또 여기 팔찌를 보세요. 아르테미스, 달을 상징하는 정숙함의 여신이자 처녀를 지키는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유래가 된 여신이에요. 이런 이름의 그녀가 강간을 당했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절대로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겠노라는 다짐도 담겨 있었어요. 까라바조의 것과 달리 혼신을 다해 힘을 주는 모습이죠. 그녀는 훗날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교류할 정도로 이름을 날립니다. 메디치가의 의뢰로 유디트와 시녀라는 그림을 남기기도 하였어요. 아버지는 영국 궁정화가로 활동하였는데요. 손이 모자라자 딸에게 전부를 칩니다. 아버지를 따라 바로 런던길에 올랐죠. 아버지를 믿고 오른 영국행. 그런 아버지가 안타깝게 1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남은 그림 모두를 아르테미시아가 완성하였어요. 무려 프레스코화였답니다. 이전 천지창조편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프레스코는 높은 곳에서 고통스러운 자세로 그려야만 하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강간 사건을 당하였지만 결코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